안녕하세요. 진짜 목소리로 담는 삶의 이야기들, 소리담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인생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합니다. 화려한 옷차림, 높은 지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그 안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는 좀처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배신, 복수와 용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진짜 귀티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유리와 대리석, 은은한 조명과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의 빛은 이곳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가려내는 공간. 그 한가운데 두 명의 중년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윤희진은 화려했다. 값비싼 원단으로 만들어진 원피스, 세월을 돈으로 관리해온 피부, 손목 위에서 은근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고가의 시계. 그녀는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 완벽해 보였다. 삶이 자신에게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듯, 그리고 그런 모습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반면 맞은편에 앉아있는 강수연은 조용했다. 베이지색 투피스는 단정했고 장식은 없었다. 과하지 않은 화장, 단정한 자세. 그러나 그녀에게서는 화려함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안정감이 흘러나왔다. 무언가를 과시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사람의 태도였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오래 보고 싶어지는 그런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30년 만에 다시 마주했다. 한때는 같은 기숙사 방을 함께 쓰며 같이 잠들고 같은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이였다. 그러나 시간은 그들을 전혀 다른 장소로 데려가 놓았다. 윤희진은 반가움을 가장한 미소로 과거를 꺼냈고 강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기쁨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미 한 번 다 겪고 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강수연은 과거를 지나온 사람처럼 듣고 있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적어도 강수연에게는. 그 미묘한 온도차를 윤희진은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다. 30년 전 두 여자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다. 하지만 조건은 같지 않았다. 강수연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장학금으로 명문대에 입학했고 공부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세상을 믿는 아이였고 사람의 말과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친구라는 이름은 의심 없이 믿어도 되는 것이라 여겨 사람을 쉽게 믿었고 감정을 숨길 줄도 몰랐다. 가난했지만 그녀는 부끄럽지 않았다. 성실했고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으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리 역시 의심하지 않았다. 윤희진은 그녀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적당한 집안, 예쁜 외모, 타고난 사교성. 세상은 그녀에게 늘 한 발짝쯤 더 친절했다. 부족함 없이 자랐고 세상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과 호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이미 터득한 여자였다. 두 사람은 달랐지만 그 차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주는 친구라고 믿었다. 그러던 그해 가을, 강수연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첫사랑을 윤희진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재혁, 따뜻하고 성실한
집안 좋은 남자였다. 강수연은 그 남자와의 미래를 진심으로 꿈꿨다. 그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배신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왔다. 예고도 경고도 없이. 도서관 한쪽에서 마주한 장면은 강수연의 세계를 단숨에 무너뜨렸다. 사랑과 신뢰, 우정이 한순간에 같은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제한 채 나누고 있던 감정의 증거를 목도한 것이다. 그날 밤 강수연은 울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선한 마음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짐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되돌려주겠다고. 결국 윤희진은 이재혁과 결혼했다. 그리고 운처럼 찾아온 기회로 재벌가의 며느리까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화려한 삶, 넉넉한 재산, 안정된 지위. 윤희진은 선택의 결과를 빠르게 누렸다. 결혼과 동시에 그녀는 더 높은 세계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공한 여자라 불렀고 그녀 역시 그렇게 믿었다. 반면 강수연은 조용한 삶을 살았다. 작은 회사에 다니다 결혼했고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눈에 띄지 않았고 기사화될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을 성실히 살았다. 작은 성취를 쌓고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단단히 만들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의 인생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 보였다. 윤희진은 위에 있었고 강수연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강수연은 알고 있었다. 인생의 높낮이는 숫자나 타이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와 아래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 또한.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고 티내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윤희진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내부는 이미 균열로 가득했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희생, 남편의 회사 역시 겉으로만 유지되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떠안은 책임으로 윤희진은 친정오빠의 실패마저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늘 불안했다. 강수연은 그 틈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안으로 들어갔다. 30년 만의 재회는 우연이 아니었다. 강수연은 윤희진의 삶을 이미 오래전부터 관찰하고 있었다. 강수연은 개입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도와주는 척, 손을 내미는 척, 아주 품위 있게. 도움은 공격보다 훨씬 잔인할 수 있다. 투자, 대출, 인맥, 모든 것은 합법적이었고 겉으로는 선의였다. 윤희진은 강수연의 손을 잡으면서도 그 손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지 못했다. 의심했지만 놓을 수 없었다. 이미 그녀의 삶은 빛과 체면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두 여자의 인연은 딸들에게로 이어졌다. 윤희진의 딸 지원과 강수연의 딸 예린. 두 아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계산을 몰랐고 그래서 오히려 더 진실했다. 지원은 처음으로 자신을 조건 없이 대해주는 친구를 만났고 예린은 처음으로 부와 허세 뒤에 숨은 불안을 보았다. 한 아이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안했고 다른 아이는 가진 것은 적었지만 단단했다. 그 관계는 거울처럼 어른들의 삶을 비추었다. 숨겨온 균열과 거짓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강수연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결국 윤희진의 삶은 하나씩 스스로 무너졌다. 돈으로 덮어두었던 문제들은 결국 관계를 지키지 못했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는 이해관계였음이 밝혀졌다. 체면 역시 신뢰를 대신할 순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남편은 등을 돌렸고 더 깊은 실패로 빠졌으며 윤희진은 결국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30년 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때 강수연이 어떤 얼굴로 돌아섰는지 모두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그 대가를 이제서야 치르고 있다는 것도. 강수연은 모든 것을 밝혔다. 복수였음을, 계획이었음을, 그리고 의도였음을. 윤희진은 무너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무너짐 속에는 처음 느껴보는 솔직함이 있었다. 또한 강수연은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복수는 끝에 이르렀지만 마음이 비어 있었다. 그 고백은 승리의 선언이 아니었다. 긴 시간 자신을 붙잡아왔던 감정에서의 해방이었다. 복수는 끝났고 증오는 힘을 잃었다. 남은 것은 오직 선택이었다. 수연 역시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파괴가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다. 두 여자는 더 이상 과거의 위치에 서 있지 않았다. 화려함도 비교도 사라진 자리에서 그들은 비로소 같은 눈높이로 서로를 바라봤다. 두 여자는 다시 만났다. 이번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카페였다. 명품도 타이틀도 없었다. 대신 솔직함과 침묵만이 있었다. 윤희진은 깨달았다. 귀티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속이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강수연은 여전히 조용하다. 그녀의 삶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잃지 않았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다. 두 딸은 옆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 웃음은 계산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 아이들의 미래는 엄마들의 과거보다 훨씬 밝을 것이다. 그들은 엄마들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다른 가치를 배웠기 때문이다. 결국 진짜 귀티는 화려함이 아니라 품위, 승리가 아니라 존엄, 복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에서 나온다.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나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당당히 살아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이기는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진짜 귀티는 명품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기 선택에 책임지고 자기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멈춰 생각해 볼 여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짜 목소리로 담는 삶의 이야기들, 소리담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